근데 그런 반론이 있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너무나 엄중한 세계 이 정세에 있어서 음. 또 북한도 이렇게 계속 도발하고 있는데 네. 한미일이 뭉치는 건 당연한 거고 자유주의가 연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음. 이런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여러 가지 그 차원으로 나눠서 네. 봐야 되는데 네, 북한의 핵미사일이 무서운 건 사실이잖아. 그렇죠. 나도 무서워. 그러는데 이게 말입니다. 그 북한 핵을 대비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한다. 네, 사실은 전 그 취지에는 찬성이에요. 한일 음, 관계는 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 이렇게 서먹서먹하게 갈 수는 없어요. 음, 주변국하고는 다 친하게 지내야 돼요. 네, 그러는데 안보 협력을 그럼 어떤 식으로 한 거냐? 그것도 역시 한미일 삼국 공동 성명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일본의 항상 안보의 취약점, 최대 공백이 뭐냐면 북한 미사일에 대한 분석 능력 결여라고. 이게 동해로 쏜 북한 미사일이 탄두와 추진체가 분리되면 우리는 한 발인 줄 알아요. 한 발이 분리된 걸 아는데 일본에서는 두 발로 보인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맨날 발수가 틀려. 그렇죠. 그다음에 경보 체제가 오작동을 해. 이번에도 있었죠. 예. 그런 일이. 이게 아베 총리 때부터 하도 많으니까 일본의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본 의회에서 아베 네. 총리가 닦여버리는 게 주로 뭐냐면 이번에 또 잘못 분석했잖아. 왜 경보 시스템은 오작동을 하냐고. 쐈는 데는 작동을 안 하고 네. 안 쐈는 데는 또 쐈다고 작동하고. 그때 아베 총리의 답변이 뭡니까? 한국하고 군사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좀 보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에 한동안 저 공을 들였지 아베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자꾸 스토킹이 붙는 거예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초기엔 걷어찼지. 네. 그러다 위안부 아부하면 다시 붙어버렸지만 이겁니다. 네. 이런 안보의 수건을 우리가 이번에 해결해 준 거예요. 아,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일이네요. 속 시원하신 거네요. 말 한마디로 네. 수천억 달러 벌어들인 거야. 일본의 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열도에 네. 안보의 취약성이 해소돼 버린 거란 말입니다. 이게 미사일 정보, 네. 그 미사일 감시, 추적, 탐지 정보 공유 다 내준 거지. 아. 아니 그렇게 이거는 예. 일본이 인공위성 100대를 발사하고 이지스함을 100척을 사도 달성 안 되는 안보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해준 거네요. 해준 거예요. 우리가 해줬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외교는 또 주고 받기니까. 그런데 예. 2019년에 아베 때죠. 그때 화이트 리스트를 네. 뭐 반도체 수출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한국을 배제하고 소부장. 심사하겠다. 네. 이런 난리가 났는데 그때 일본이 했던 얘기가 뭐죠? 왜 이걸 했냐? 이거는 경제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략 물자가 한국으로 가면 그 북한으로 넘어갈지 그렇죠. 중국으로 예, 예. 넘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 심사하겠다는 거다. 그런 논리였어요.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 정도 선물을 줬는데 그거 하나를 안 풀어줘. 아직도 배제돼 있다고 화이트 리스트에서. 그렇죠. 아니 뭐예요? 그러면 우린 다 퍼주기만 하는 건가요?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 그러면서 이 안보적 협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 말 하나 정도는 네. 철회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한테는 뭐 큰 선물도 아니야 사실은. 네. 그거 하나를 안 해주면서 다오더가 우린 뭡니까 그러면 이거 뭐 한 겁니까 가서? 웃기는 노릇한 거지. 아니 그러면 이렇게 예. 안보 협력을 할 정도면 세상에 그 정상화 조치 몇 개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게 일본의 어찌 보면 수건이 다시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청구서가 날라와 거꾸로 이런 건 안 연결해주고 네. 저번에 그 일본의 방위백서 나왔잖아요. 2019년 그 해인가 그때 왜 독도 인근 초계기? 울릉분지에서 예. 일본 초계기하고 우리 구축함이 대치한 사건에 대해 가지고 한국이 거짓말하고 있고 레이저 그것 조준. 때문에 이게 방위백서에 또 나왔어. 이거 진상 밝히고 사과해. 꿇어. 이거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또. 그래서 지금 가서 발발 빌어 지금. 참. 설설 겨.
우리의 아니 그때 우리 국격이 당연한 주권입니다. 이거 그렇죠. 당연한 주권을 행사한 위협 사건을 위협 가지고 비행한 그런 상황 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우리 자위권까지도 걱정이 되는 때였어요. 우리 함정이 위험해져. 아니 그런 도발을 당해놓고 그래 네. 이제 와서 설설 겨? 아이고. 우리 해군이 알면 이거 염장을 지르는 얘기 아니야 이 얘기가. 그 얘기도 있지. 네. 거기에다가 저기 뭐냐 징용 노동자 문제 아, 예, 배상. 그렇죠. 그것도 안 풀리고 이것도 있잖아요. 설설 기면서 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야. 노력하고 있다고. 뭐 그게 노력하고 있다는 건 말뿐 아니겠습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있는 건 빨리 똑같으니까. 해결해 와. 이게 답변이 돼버린 거지 일본은. 근데 일본 또 이게- 기시다 입장에서는 일본 내 이 어떻게 보면 강성 기류를 또 볼 수밖에 없으니까 해결 안 해줄 것 같고. 저자세 외교도 이런 굴욕은 내가 살다 처음 봤어요. 아, 살다 처음 봤어. 아니 그 당연한 조치 하나 간단한 조치 하나를 못 얻어내고 안보에 우리 그 저기 이게 네. 그 군사 탐지 기밀 이 정보가 넘어간다는 건 우리 기술 정보가 일본에 다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다 넘어간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한일 간에 네.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같은 화면에서 같은 데이터를 같은 시간에 본다는 뜻이야. 이건 한미 연합 정보 자산으로 우리가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서 구축해 놓은 하나의 어떤 정보 능력이거든요. 이게 우리 또 그린파인 레이더, 한국의 이지스함 이런 어떤 그 장거리 탐지 레이더가 다 동원되는 거야. 여기에 쏟아본 돈이 얼마냐고. 이 정보를 공짜로 일본에 주고 네. 일본에서는 이런 조치 하나 못 받아온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그동안 일본이 싫어서 안 준 게 아니라 네. 우리의 기술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못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봐봐. 그러면 일본도 우리가 일본의 군사 정보에 보고 싶은 게 많다고. 네. 그 위성 데이터라든가 아하. 또 일본의 이지스함의 요격 미사일 시스템이 스탠다드 미사일이라고 SM3 블록 2A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요게 미국하고 일본이 같이 공동 투자해서 개발해내는데 세계에서 고고도 요격 무기 중에 최고 성능은 요거야. 지금도 그 성능이 미스테리야. 그 정도로 비밀 무기인데 네. 그걸 미국하고 시험 발사를 많이 할 때 우리 한국 해군이 보고 싶거든. 그래서 참관 정도 할 수 있냐 이럴 때 한 네. 번도 허용해 준 적이 없어. 한 번도. 지금 미국은 일본은 미사일 방어에 대한 고급 기술은 한국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기술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이게 일본의 입장이고. 네. 그 다음에 저기 그 초계기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우리 보고 데이터를 까내는 거야. 우리 레이더 그 주파수 로그온 네. 기록 다 내놓으라는 거야. 그러면 진상 밝혀져. 그러면 우리는 니네 비행기가 우리를 탐지했다는 그 주파수 대역 내놔봐. 그러면 못 줘. 군사기밀이야. 우리 기술 정보야 이거. 아, 참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한 개도 안 넘어가니까. 네. 한 개도. 우리는 여전히 접근 금지라고. 그리고 저쪽은 우리한테 네. 마음대로 드나드는 거지. 이게 지금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 이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순방이 우리 외교에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던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다 퍼주고 우리는 얻은 게 없네요. 그러니까 아니 전부터 네.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에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나보고 잘 들어라. 네. 걔들은 확실히 미국을 위해 충성하는 애들이다. 북한과의 중국과의 문제가 샜을 때 대한민국 국익이 네.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인다. 그것만 보인다. 걔네들은 근본주의자들이다. 네. 이것 좀 알고서 대비하라 이게. 그랬는데 이번에 이 정도 이번에 해줬을 정도면은 이거 대한민국의 네. 공직자가 아니에요. 그 뭡니까 이 어떤 그 근본주의의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바이어스된 편향된 이런 어떤 거고 이번에 이 인도 태평양 전략도 이거 실행 계획 짜는 게 불가능해. 말은 지금 뭐 뻥 뚫렸다 하지만 이거 세부 계획을 앞으로 짜다 보면은 다 대한민국 국익과 충돌하는 지점이 나온다고.
그래서 알겠네요. 외교부가 예. 대단히 흥미로운 문서 하나를 내서 네. 김홍걸 의원실에 2쪽짜리 어. 답변서를 냈는데 네네. 김홍걸 의원이 그 프놈펜에서 윤석열 대통령 인도 태평양 전략 선언했던데 후속 계획이 뭐냐고 외교부에 질문한 거예요. 예예. 그 보도 자료로 낸 거 말고 인도 태평양 그럼 어떻게 팀까지 할 거냐? 만들었던데 네. 거기서 마련한 어떤 그 로드맵 가져와봐라. 그러니까 가져와라. 외교부 답변서가 짧게 왔는데 네.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로드맵은 존재하지 않고 어. 훗날 작성을 하면은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예정임. 작성을 하면 작성을 하면 그러니까 봐봐 이거 뭐예요? 외교부가 예. 못 쫓아가는 거예요. 도저히 대통령실의 저 과욕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저 사람들은 정치인이니까 저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인도 태평양 전략 실행 계획이라는 게 뭐겠어요? 네. 동남아 국가들하고 안보 협력해야 되고 그렇죠. 한미일 공동 MD 해야 되고 미사일 방어.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다음에 왜 저기 뭐 하면서 반중국 군사적 대치선을 구상을 해야 되고 남중국해 대만에 대한 계획을 예. 짜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 우리가 그렇네요.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게 인도 태평양 전략을 뭐로? 발표했지만 로드맵은 없다. 훗날에도 없을 없다. 것이다. 그런데 저기 윤 대통령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교부가 도저히 준비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푸놈펜에 가서 한국의 독자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을 여러분께 제안하겠다. 독자적인 게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게 연설을 듣다 보니까 나는 국무부 듣는 줄 알았어. 미국 국무부. 미국 국무부 거기 홈페이지에 인도 태평양에 대한 설명에 나와 있는 거를 네. 컨트롤 C, 컨트롤 V해서 갖다가 붙인 거지. 그래요? 전부 뭐 자유로운 항행의 원칙, 남중국해 네네. 힘에 의한 현상에 반대, 뭐 대만에 대한 기존의 입장, 뭐 아니 이거 미 국무부 담화지 이게 어떻게 한국의 대통령의 독자적 전략이냐고 이게 외교부가 만들어 준 게 없는데 네. 만들어 준 게 없어. 대통령실 지들이 가서 사고 친 거요. 이거 큰일 지들이 나겠네요. 가서 사고 큰일 친 거야. 나겠네요. 이게 외교부 외교가- 만들어 준 적이 없다니까. 하하, 외교부는 신중하잖아. 그렇죠. 네. 이거 다 따져봐야 될 텐데 네. 아까 이제 초반에 짚어주신 대통령실 경호처장 네. 이 군 경찰 경호 업무 관련해 가지고 지휘 감독한다 이 부분과 또 이 외교 관련돼서 들어보니까 대통령실이 계속 사고를 계속 뻥뻥 치고 있네요. 준비 안 된 전략을 아하. 지가 독자적 전략이라고 가가지고 구라친 거지. 그래서 제 예. 개인 의견은 네. 이게 실행 계획 단계에 들어가면은 저절로 붕괴될 거다. 아. 저절로 이게 실현 불가능한 계획인데 네. 나 얻어맞는 건 고스란히 다 얻어맞는다. 제대로 실행도 못 해보고. 실행도 못 해보고 지금 이제 중국은 부글부글 할 것이고 러시아도 뭐 마찬가지일 것이고 아니 네. 아세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인도 태평양 얘기하면서 국방장관 회담하자 그러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잖아. 하자는 놈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 안 될 얘기를 해놓고 대신 얻어 터지는 거는 다 얻어 터지는 거지. 지가 뭔데 30년 대한민국 네. 생존의 원칙.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은 일본의 담론이에요. 그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반도국가입니다. 네. 대륙과의 정체성과 해양의 정체성에 그럼요. 접점이 있는 이걸 지정하기 위해서는 림랜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어떤 대륙의 주변 지역이면서 섬과의 접점이 있는 교량국가, 어떤 연결 국가로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동북아의 어떤 뉴스의 허브가 돼가고 있고 네. 중심 국가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일종의 어떤 그런 지정학이 존재하는 건데 네. 왜 섬나라 지정학을 가져오냐고. 하하. 어떻게 일본의 지정학과 한국의 지정학이 같습니까? 거기는 섬으로서 고립된 섬으로서 어쩔 수 없이 자기네가 나가야 되니까. 바다로 나가서 인도 태평양을 연결하는 게 일본의 살 길이다. 그렇죠. 이렇게 받고 그거는 근세 이래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네. 임진왜란 때부터 음. 변함이 없는 섬나라의 정체성이자 자기네 생존 전략이에요. 그렇죠. 그게 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둔갑하냐고. 하하. 우리는 반도 국가로서 대륙을 경영하고 섬과 연결이 되는 말하자면 허브로서의 어떤 그렇네요. 그 지정학 아하.
이것이 있는 나라고 주변국과 숙명적으로 강국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이게 대한민국의 생존의 원칙이자 지정학이고 네. 우리 국가 정체성입니다. 이게 어디로 간 거요? 자, 그러니까 거의 북방 외교, 그러니까 대륙 쪽은 그냥 날려버리고 있는 상황이 됐네요. 날려버려. 그냥 날리변이 예.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변이라 그랬던 게 이거였어. 날려버리는 거야. 아 진짜. 미사일은 아, 왜 예. 북한을 향해 발사되던 미사일이 거꾸로 날라와 우리 군을 선제 타격하고 아, 뭐든지 이 사람들은 네. 이 본말 주객의 전도 이게 너무 지나치게 가지고 입만 열면 사고 쳐. 자, 오늘 김종대 교수님하고 아침부터 좀 달려봤는데 와, 지금 뭐 거의 뭐 9,000분 가까이 실시간으로 그래요? 보고 계신데 다들 정말 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보도 내용, 언론 보도만 쭉 놓고 보면 잘 됐다. 왜냐하면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 다 했으니까 또 한미일도 만났고 할 거 다 있다. 뭐 이런 정말 성과가 어디 있었냐 하고 강조하고 사진 있는데 찍는 재미는 있었지. 사진 찍는 재미는 그건 있었지. 아 사진 다 그리고 안 만난 찍었으니까. 것보단 낫지. 그러나 네, 아주 냉혹한 현장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각자 예, 다른 꿈. 그거를 읽는 독해 능력, 네, 리터러시, 문해력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게 아니라 웃고 사진 찍으면은 그게 외교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 날이 시퍼렇게 서 있습니다. 내년 4월경에 아주 위험해질 거예요. 3, 4월. 그래요. 한반도 정세도 그때가 위험해요. 무섭습니다. 예.